교실 안에 갑자기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교과서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꺼낸 그 학생을 향해 의심 어린 눈길이 쏟아졌습니다. 너 거기 스파이야? 누군가 속삭이듯 던진 말에 몇몇은 키득거렸습니다. 그러나 학생은 손에 들고 있던 낡은 일기장을 천천히 펼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건 다른 시각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워온 것과는 전혀 다른. 그 순간 선생님의 얼굴이 굳어졌고 학생들의 웃음소리는 멈췄습니다. 대체 그 일기장에는 무슨 내용이 적혀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마음의 스민다 채널을 항상 시청하는 17살 켄지입니다. 오늘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보냅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실지 아니면 저를 비난하실지 모르겠지만 진실을 찾아가는 제 여정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달 평범한 역사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사토 선생님은 늘 그렇듯 당당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그날따라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고 저는 그 아름다운 풍경에 시선을 빼앗겨 있었죠.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한국은 그 섬을 독도라 부르고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할까? 양국이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 이 단순한 의문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켄지, 너 뭐 생각하고 있어? 절친 타쿠야의 목소리에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제가 의문을 말하자 타쿠야는 웃으며 말했어요. 야, 너 설마 한국 편들려고? 그냥 시험에 나오니까 외우기나 해. 어차피 한국인들은 다 일본을 싫어하잖아. 타쿠야의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정말 한국인들은 모두 일본을 싫어할까? 그들의 주장에도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평소보다 조용한 저를 보며 아버지가 갑자기 물으셨어요. 켄지, 무슨 고민 있니? 외무성에서 일하시는 아버지는 항상 바쁘셔서 제 학교 생활에 관심을 보이시는 경우가 드물었거든요. 저는 용기를 내어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과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가 의외의 제안을 하셨어요. 켄지, 다음 주에 내가 서울로 출장을 가는데 함께 갈래? 내 호기심도 해결하고 직접 보고 느끼는 것만큼 좋은 공부는 없을 거야.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타쿠야의 말처럼 한국인들이 정말 일본인을 싫어한다면 그곳에서 어떤 시선을 받게 될까요? 하지만 동시에 교과서에서는 배울 수 없는 진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가고 싶어요, 아버지. 제 대답에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출발 전날 밤 설렘과 불안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에 뜬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저 딸은 지금 한국에서도 보고 있을까? 그들이 느끼는 역사와 진실은 우리와 얼마나 다를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양국의 아픈 역사와 진실 앞에서 제가 느낄 혼란과 충격을.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의 의문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켄지의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온 켄지입니다. 지난번 제 사연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솔직히 제 가슴은 두근두근 떨리고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일본인을 싫어한다는 타쿠야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혹시 제가 일본인이라는 걸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런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항에 들어서는 순간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공항, 영어와 일본어로도 안내방송이 나오고 직원들은 친절하게 미소를 지으며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배워온 한국의 모습일까? 혼란스러웠어요.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입이 벌어졌습니다. 고층 빌딩들, 세련된 건물들, 그리고 활기찬 거리. 도쿄와 다르지만 전혀 뒤떨어지지 않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현대적인 도시였어요. 켄지 어때? 생각했던 것과 달라? 아버지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과 실제 모습의 차이에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커져갔어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잠시 쉬는데 제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켄지, 정말 한국에 왔어? 만나자. 중학교 때 일본에 홈스테이로 왔던 민수였어요. 그때 친하게 지냈지만 서로 바빠서 연락이 뜸했는데 제가 인스타그램에 한국 방문 소식을 올리자마자 연락이 온 거였어요. 내가 오늘 명동에 올 수 있어? 거기서 만나서 같이 놀자. 민수의 제안에 기꺼이 응했습니다. 아버지는 회의가 있으셔서 저 혼자 나가도 된다고 허락해 주셨어요. 지하철을 타고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도쿄의 지하철과 비슷하면서도 달랐어요. 모든 안내가 한국어, 영어, 중국어, 그리고 일본어로도 나와서 놀랐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한국은 일본인 관광객을 많이 신경 쓰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명동 출구에서 나오자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켄지, 여기야. 3년 만에 보는 민수는 훨씬 키가 크고 어른스러워져 있었지만 그 밝은 미소는 여전했어요. 와, 진짜 오랜만이다. 한국에 어떻게 오게 됐어? 민수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출장을 따라왔어. 그리고 사실 좀 궁금한 것도 있었거든. 제가 대답했어요. 민수는 저를 데리고 명동의 번화가를 돌아다녔습니다. 화장품 가게, 옷가게, 그리고 수많은 음식점들. 거리는 젊은이들로 가득 차 있었고 어디서나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배고프지? 한국 음식 먹어볼래? 민수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분식점에 들어가 떡볶이와 김밥을 시켰어요. 처음 먹어보는 매콤한 떡볶이의 맛에 입안이 화끈거렸지만 이상하게도 계속 먹게 되는 중독성이 있었습니다. 어때? 맛있지? 민수가 웃으며 물었어요. 매워 근데 맛있어.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학교 생활, 취미, 장래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평범한 두 나라의 고등학생처럼요. 그러다 문득 제가 물었어요. 민수야, 나 사실 한국인이 독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왔어. 민수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가 진지해졌습니다. 켄지, 너넨 학교에서 뭐라고 배워?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배워.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명백하대. 근데 한국은 다르게 생각하잖아. 왜 그런지 궁금해.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켄지, 독도는 우리에게 그냥 땅 문제가 아니야. 그건 우리의 아픈 역사와 자존심이 담긴 문제야. 그리고 민수는 천천히 일제강점기 때 한국이 겪었던 아픔, 광복 후에도 계속된 영토 분쟁, 그리고 독도가 한국인에게 갖는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었고 학교에서 배운 것과는 완전히 다른 시각이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배우는 것처럼 우리도 어릴 때부터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배우지만 그 이유와 배경이 있어. 내일 시간 있어? 더 자세히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민수의 말에 호기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오늘 본 한국의 모습과 민수의 이야기를 계속 생각했어요. 이제 머릿속에는 더 많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들에 대한 답을 찾고 싶다는 욕구가 커져갔습니다. 다음에는 민수와 함께 방문한 특별한 장소에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마주한 충격적인 진실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지금까지 켄지의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온 켄지입니다. 지난 이야기에 많은 응원 댓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강원도에서의 경험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저에게 제안했어요. 켄지, 내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자. 할아버지는 강원도 동해안 작은 어촌에 사시는데 독도에 대해 내가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어. 솔직히 망설였습니다. 아버지의 출장 일정은 서울에만 있었고 갑자기 강원도까지 간다는 건 무리였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께 말씀드리자 의외로 허락해 주셨어요. 좋은 경험이 될 거야. 단 내일 저녁까지는 꼭 돌아와야 해. 그렇게 우리는 버스를 타고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도시에서 시골로 바뀌었고 마침내 푸른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일본의 해안과 비슷하면서도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마을이 우리 할아버지가 사시는 곳이야. 민수가 가리킨 곳은 작은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바다를 향해 줄지어 서온 작은 집들, 항구에 정박된 어선들, 그리고 그물을 손질하는 노인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민수의 할아버지는 단출한 집 마당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머리카락이 하얗게 센 80대 노인이셨는데 구부정한 허리에도 불구하고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말씀드렸던 일본 친구예요. 민수가 저를 소개하자 할아버지는 잠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어서 오게, 먼 길을 왔구먼. 예상과 달리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그 순간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젊은 시절 할아버지가 어선 위에서 웃고 있는 사진, 그리고 제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바위섬이 보이는 사진이 있었어요. 바로 우리가 다케시마라고 부르는, 한국인들이 독도라고 부르는 그 섬이었습니다. 그 섬에 관심이 있나 보구먼.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나는 젊었을 때 거기서 고기를 잡았다네. 1950년대부터 60년대까지. 그때는 힘들었지만 좋은 시절이었어. 할아버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전쟁 후 가난했던 시절, 독도 근처에서의 어업이 가족을 먹여 살렸던 이야기. 그리고 1954년 어느 날 일본 순시선과 마주쳤던 위험한 순간들. 우리는 우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을 뿐인데 일본 순시선이 와서 쫓아냈어. 그때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그때의 분노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학교에서 그 섬이 역사적으로 일본 땅이라고 배웠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민수에게 무언가를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민수가 가지고 온 건 오래된 나무 상자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상자에서 낡은 문서 복사본들을 꺼내셨어요. 이걸 보게 할아버지는 제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건 일본어로 쓰여 있었고 복사본이지만 매우 오래된 문서 같았어요. 이건 1877년 일본 메이지 정부의 태정관 지령이라는 거야. 일본 정부가 스스로 다케시마와 마쓰시마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고 선언한 공식 문서지.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작성한 문서라니? 하지만 분명히 일본어로 쓰여 있었고 관인까지 찍혀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더 많은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일본 고지도에서 독도가 조선 영토로 표시된 것, 메이지 시대 일본 문서에서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한 기록들. 이건 왜 우리는 배우지 않은 거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역사는 때로 권력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르쳐지기도 한단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지. 그날 밤 민수의 할아버지 집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잠들기 전 창문으로 보이는 동해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이 한쪽 시각에서만 본 역사였다면 진실은 어디에 있는 걸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무언가를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켄지의 진실을 찾아가는 건 쉽지 않은 일이야. 하지만 내가 여기까지 온 것처럼 진실도 언젠가 너를 찾아갈 거야. 부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봐주길 바란다.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할아버지가 주신 자료 복사본들을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진실이 흔들리고 있었고 이제 더 많은 것을 알고 싶다는 갈증이 생겼습니다. 다음에는 서울에서 더 깊은 진실을 찾아가는 제 여정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켄지의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온 켄지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댓글에 정말 힘을 얻고 있어요. 오늘은 서울로 돌아와 더 깊은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서울로 돌아온 다음날 민수는 저를 독도박물관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더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민수가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할아버지 집에서 본 자료들로도 충분히 혼란스러웠지만 이제는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박물관에 들어서자 진지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민수가 직원에게 말을 걸더니 곧 한 여학생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의 학생 해설사 윤서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 드릴게요. 윤서는 밝은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제 친구는 일본에서 왔는데 독도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해요. 민수가 말했어요. 윤서의 눈이 잠시 커졌지만 곧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네요.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서는 체계적으로 전시물들을 설명해 나갔어요. 첫 번째는 고대 문헌 속의 독도 섹션이었습니다. 삼국사기에 보면 512년 울릉도와 독도가 신라 영토로 편입되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세종실록 지리지에 독도가 조선 영토로 기록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일본 고지도 앞에 섰습니다. 놀랍게도 18, 19세기 일본에서 제작된 지도들에서 독도는 조선의 영토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 지도들은 모두 일본에서 만든 것들입니다. 특히 2877년 지도를 보세요. 메이지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행한 지도인데 독도가 조선 영토로 표시되어 있어요. 제가 할아버지 집에서 봤던 태정관 지령의 원본 복사본도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고 명확히 선언한 증거였죠. 그럼 왜 지금은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거죠? 제가 물었어요. 윤서는 1905년 섹션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1905년 러일전쟁 중에 일본은 비밀리에 독도를 심한해연에 편입시켰어요. 당시 한국은 일본의 통제 아래 있어서 항의조차 할 수 없었죠. 이게 바로 일본의 영토 주장의 시작점입니다. 모든 전시물을 둘러본 후 윤서가 조용히 저에게 물었어요. 켄지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혼란스러워요. 학교에서 배운 것과 너무 달라서.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윤서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역사는 여러 시각에서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증거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박물관을 나온 후 민수가 말했습니다. 켄지, 내가 아는 서울대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을 만나보는 건 어때? 국제법적인 측면도 들어볼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우리는 다음날 서울대학교 김민국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교수님은 국제법 전문가셨고 특히 영토 분쟁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신 분이었어요. 켄지 군, 먼저 용기 있는 질문에 박수를 보내고 싶네. 교수님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하셨습니다. 교수님은 국제법상 영토 주권의 원칙, 실효적 지배의 의미, 그리고 역사적 증거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일본과 한국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역사적 사실과 법적 근거야.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해. 그리고 이런 문제는 미래 세대인 너희들이 열린 마음으로 대화해 나가야 할 문제이기도 하지. 교수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단순히 우리 땅이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진실과 국제법,
그리고 양국의 관계와 미래까지 생각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였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민수가 물었습니다. 많이 혼란스럽지? 응,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명확해진 것 같아. 제가 대답했어요. 내가 알던 것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이제 더 넓은 시각으로 보고 싶어. 그날 밤 아버지께 제가 본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도 놀라셨지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켄지,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는 모습이 자랑스럽구나. 우리가 일본으로 돌아가면 이 문제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해보자. 다음에는 일본으로 돌아가 제가 배운 진실을 나누려 할 때 겪었던 어려움과 갈등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진실을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켄지의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켄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의 이야기에 응원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일본으로 돌아온 후 제 가족, 특히 아버지와의 갈등과 화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을 마치고 도쿄로 돌아온 첫날,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익숙한 도쿄의 풍경이 왠지 낯설게 느껴졌어요. 제가 본 진실을 어떻게 가족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어머니가 한국 여행에 대해 물으셨어요. 켄지, 한국은 어땠니? 재미있었어? 네, 생각보다 좋았어요. 한국 친구도 만나고. 그리고 말을 이어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셨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독도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는 다른 역사적 증거들을 봤어요. 식탁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외무성에서 역사교육 자료를 담당하시는 아버지에게는 충격적인 말이었을 테니까요. 어떤 증거?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민수 할아버지께서 복사해 주신 태정관 지령, 독도박물관에서 받은 팸플릿, 김 교수님이 주신 논문을 꺼냈어요. 이건 메이지 정부가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선언한 문서예요. 그리고 이건 일본 고지도인데 독도가 조선 영토로 표시되어 있어요. 아버지, 우리가 배우는 역사는 불완전해요. 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런 편향된 자료를 어디서 구한 거니? 한국 사람들에게 세뇌당했구나. 어머니는 불안한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바라보셨어요. 여러분, 진정하고. 세뇌가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건 일본 문서예요. 우리 메이지 정부의 공식 문서라고요. 아버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아버지는 화가 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일 학교에 가면 머릿속을 정리하게 될 거다. 그날 밤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가족과의 첫 충돌이었고 특히 존경하는 아버지와의 갈등은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제가 본 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아버지가 거실 테이블에 제가 가져온 자료들을 펼쳐놓고 꼼꼼히 살펴보고 계셨습니다. 켄지, 이리 와보렴. 아버지의 목소리는 어제와 달리 부드러웠어요. 조심스럽게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일을 제대로 못했단다. 내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서.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어요. 그래서 일찍 퇴근하고 내가 가져온 자료들을 자세히 살펴봤어. 그리고 내가 몇 가지 더 조사도 해봤지. 아버지는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셨어요. 일본 국립도서관 데이터베이스에서 태정관 지령의 원문을 찾아보신 것이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알던 역사에 큰 구멍이 있다는 거구나.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함께 새로운 깨달음이 묻어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아버지를 더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신념과 직업적 정체성까지 걸린 문제였지만
진실 앞에서 열린 마음을 보여주셨으니까요. 아버지, 저도 처음엔 믿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역사는 한쪽 면만 보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 우리 가족은 밤늦게까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는 외무성에서의 경험, 어떻게 특정 시각만 강조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털어놓으셨어요. 처음으로 아버지와 어른 대 어른으로 대화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주말에 가족여행을 제안하셨는데 그 목적지가 바로 도쿄의 한 작은 역사자료관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메이지 시대 문서들의 복사본이 전시되어 있었고 아버지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것들을 살펴보셨어요. 켄지, 내가 용기 있게 진실을 찾아 나선 것처럼 나도 이제 더 넓은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보려고 해. 쉽진 않겠지만 이게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해. 눈물이 제 눈가에 맺혔습니다. 아버지와의 화해, 그리고 함께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이었으니까요. 다음에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제가 발견한 진실을 나누려 했을 때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켄지의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켄지입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제 이야기를 계속 나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일본 학교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작은 변화들에 대해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가족과의 갈등이 해결되고 나서 이제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학교에서의 현실이었죠. 월요일 아침 평소와 같이 교실에 들어섰지만 제 마음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역사 수업 시간이 다가오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다카하시 선생님은 늘 그렇듯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수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다케시마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제 손이 저도 모르게 올라갔습니다. 교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저는 거의 발표를 하지 않는 학생이었거든요. 켄지 군 질문이 있나요? 다카하시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선생님, 제가 최근에 한국에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봤던 역사적 자료들에 따르면 다케시마, 아니 독도에 대한 다른 역사적 증거도 있습니다. 교실에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타쿠야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켄지, 너 정말 한국 편이 됐냐? 다카하시 선생님은 표정이 굳어졌지만 침착하게 대응하셨어요. 켄지 군, 수업 중에는 교과서 내용에 집중합시다. 개인적인 의견은 수업 후에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역사적 문서에 기반한 사실입니다. 메이지 정부의 태정관 지령이 있는데 거기서 일본 정부는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 교실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다카하시 선생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켄지 군, 수업 후에 남아주세요. 그날 수업이 끝난 후 저는 다카하시 선생님과 함께 남았습니다. 예상했던 질책 대신 선생님은 의외로 차분하게 물으셨어요. 켄지 군, 어떤 자료를 봤는지 자세히 말해볼래요? 저는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과 제가 보고 배운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태정관 지령, 일본 고지도, 독도박물관에서의 경험. 다카하시 선생님은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점점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이 자료들을 빌려줄 수 있을까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보고 싶네요. 선생님의 요청에 저는 기꺼이 자료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교실에서의 상황은 더 어려웠습니다. 다음날 타쿠야와 몇몇 친구들이 저를 한국 스파이라고 놀리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에는 혼자 남겨졌고 복도에서 다른 반 아이들의 수군거림도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진실을 거부하는 건 왜일까? 창가에 앉아 혼자 도시락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그때 뜻밖의 친구가 다가왔습니다. 반에서 조용한 여학생 유키였어요. 켄지, 옆에 앉아도 될까? 유키는 역사책을 좋아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사실
내가 말한 태정관 지령이 궁금해서 어제 도서관에서 찾아봤어. 그리고 유키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내 말이 맞아. 그런 문서가 실제로 존재해.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적어도 한 명은 제 말을 믿고 직접 확인해 본 것이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다카하시 선생님이 역사 수업을 시작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영토 문제에 대해 다양한 시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사는 한 가지 관점으로만 볼 수 없기 때문이죠. 선생님의 눈이 잠시 저와 마주쳤고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날 수업에서 선생님은 처음으로 태정관 지령에 대해 언급하셨고 역사적 해석의 다양성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몇몇 친구들이 제게 다가왔어요. 켄지, 그 자료들 우리도 볼 수 있을까? 처음으로 친구들이 관심을 보인 것이었습니다. 점차 변화가 시작됐어요. 타쿠야조차도 어느 날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다 싫어하는 건 아니라고?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전혀. 오히려 우리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많아. 그냥 서로 더 알아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작은 물결이 퍼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한 명, 두 명 진실에 귀를 기울이는 친구들이 늘어갔어요.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제가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다시 한국을 방문하고 민수와 함께 할아버지의 일기를 발견하면서 느꼈던 깊은 감동과 미래를 향한 결심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켄지의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켄지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마지막 이야기, 제가 다시 한국을 방문하고 미래를 향한 결심을 하게 된 과정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일본 학교에서의 작은 변화가 시작된 지 6개월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일본 역사 교류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고 저에게도 함께 가자고 제안하셨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키라도 같이 데려가도 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키라는 처음에는 저를 한국 스파이라고 놀렸지만 나중에는 제 이야기에 가장 관심을 보였던 친구였습니다. 아버지는 웃으셨어요. 물론이지. 더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경험을 하면 좋겠구나. 그렇게 우리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아키라는 비행기에서 내내 불안해했어요. 켄지, 정말 한국인들이 우리를 환영할까? 역사 문제 때문에 우릴 싫어하지 않을까? 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걱정 마. 우리가 진심으로 대화하려 한다면 그들도 분명 우리를 환영할 거야.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민수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수는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아키라에게도 친절하게 대해주었어요. 아키라의 긴장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켄지,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 민수가 갑자기 말했을 때 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강원도의 어촌마을에서 만났던 그 따뜻한 할아버지. 진심으로 슬펐습니다. 정말 유감이야.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내게 큰 깨달음을 주셨는데 민수는 가방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어요. 할아버지가 남기신 일기장이야. 돌아가시기 전에 내게도 보여주라고 하셨어. 그날 저녁 3명은 한강공원에 앉아 할아버지의 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독도에서의 어업생활, 일본 순시선과의 긴장된 만남, 그리고 고향처럼 여겼던 독도에 대한 깊은 애정. 일기장은 단순한 정치적 문제가 아닌 한 인간의 삶과 역사가 얽힌 이야기였습니다. 아키라가 조용히 물었어요. 이런 이야기는 우리 학교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 왜 우리는 항상 우리 땅이다라는 말만 듣고 자랐을까? 다음 날 우리는 아버지의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역사학자들이 모여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아버지는 발표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독도 문제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청중 중에는 놀란 표정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존중하는 눈빛으로 경청했어요.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민수와 아키라와 함께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들고 작은 카페에 앉았습니다. 세 명의 머릿속에는 같은 생각이 있었어요. 이 일기장을 번역해서 일본에도 알려야 해.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역사는 교과서만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로도 전해져야 해. 아키라도 동의했어요. 우리 학교에서부터 시작해보자. 이런 실제 이야기를 들려주면 많은 친구들이 다르게 생각하게 될 거야. 그날 밤 우리는 밤늦게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독도 두 나라의 청년들이 함께 보는 역사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한국과 일본의 학생들이 함께 역사적 자료를 연구하고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집하며 서로의 시각을 나누는 교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서울타워에 올라 도시 전체를 내려다보았어요. 멀리 동의 방향을 바라보며 저는 독도가 있는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우리가 만든 이 작은 다리가 언젠가 더 큰 이해와 존중의 다리가 되길 바라. 제 말에 민수와 아키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지금 우리의 프로젝트는 작지만 의미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카하시 선생님이 한국 역사교사와의 교류 수업을 시작하셨고 학교 축제에서는 양국의 시각으로 보는 역사 전시회도 열었어요. 아버지는 외무성 내에서 더 균형 잡힌 역사 교육 자료를 제안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셨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진실은 결코 한 가지 시각으로만 볼 수 없으며 진정한 이해는 서로의 아픔과 역사를 인정할 때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같은 평범한 청소년들이 모여 작은 변화를 시작할 때 그것이 미래를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역사의 아픔을 넘어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다리를 만들어가는 여정, 그 길에 여러분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켄지 드림